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팁, 라이팅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거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오늘 또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초기 챕터스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챕터스를 좀 효율적으로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기 챕터스에서 중요한 점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되게 초기 챕터스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되는 책이 있냐면요, 다들 잘 아시는 맥추리 하우스, 케이티 카즈, 주니비 존스, 이 정도 두께감이 있는 책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분포는 2점 후반대부터 3점대 정도, 4점 초반도 있기도 하죠. 그러면 이 정도 두께감이 있는 책들을 저희가 초기 챕터스라고 하는데요. 이 초기 챕터스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챕터스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점, 첫 번째는요, 스토리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뭐 집듯이다, 봉따다 등등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기능적인 면, 아이들을 해야 되는 뭐 액티비티 면을 떠나서 아이들 머릿속에서 주인공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려면 주인공, 메인 캐릭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럼 메인 캐릭터의 프렌즈, 친구들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주인공 위주의 스토리 전개를 아이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주인공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무슨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지를 좀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주인공 위주로 읽다 보면 스토리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를 아이들이 터득할 수 있게 되고요.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러면 스토리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되어 있으면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발음의 정확성입니다. 제가 영어를 시작할 때는 파닉스를 하던 초기 리더스에서건 발음에 대한 중요성을 그렇게 크게 강조해 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시작을 할 때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지적 중에 하나가 발음입니다. 그러면 발음 지적은 아이들이 영어를 만들어가는 기초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그냥 아이들이 편하게 발음하는 정도로 놔두었다가요, 나중에 이제 초기 챕터스가 되면서 발음 교정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면 발음 교정을 할 때도 너무 단어 위주로 하면은 아이들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문장 한 문장 단위로 발음 교정을 해주면 좋고요. 문장 단위로 발음 교정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낭독을 할 때 리듬이 생기기 때문에 그 리듬을 아이들이 활용해서 발음 연습을 조금 더 잘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 단위로 발음 연습을 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처음에는 단어 위주로 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단어 위주의 발음 연습을 해서 우리 아이를 발음의 정확성을 높여갈지, 아니면 문장 위주의 발음 연습을 해서 발음의 정확성을 높여갈지. 근데 결론은 단어 단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문장 단위의 발음의 정확성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우리가 문장의 강세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밑거름을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발음의 정확성을 초기 챕터스부터 커렉션을 해주시면 좋아요. 너무 이른 시기, 파닉스나 초기 리더스부터 아이들의 발음을 교정하려고 그렇게 큰 힘을 들이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이들이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대부분 파닉스부터 영어를 따라하기 시작하면 발음은 대부분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악센트를 아이들이 살렸느냐 못 살렸느냐, 발음에만 집중을 했느냐 못 했느냐에 이게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발음의 정확성에 아이들이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점이 발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파닉스, 리더스에서 낭독 유창성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발음의 교정이 원어민과 거의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없으면서 충분히 발음 교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초기 챕터스 할 때 중요한 점, 세 번째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중요한데요, 초기 챕터스 할 때 중요한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스토리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 그 다음에 발음을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 그 다음에 이 세 번째가 중요한 게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생각이 라이팅 시켜야 돼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이팅을 초기 챕터스부터는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초기 챕터스에서 라이팅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집에서 우리 어머님들도,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베껴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트랜스크립션을 하는 습관이 길러져 있어야 되는데요, 트랜스크립션을 할 때 꼭 영어 노트에다가 글씨를 그렇게 예쁘게
쓰진 않아도 정돈된 느낌으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베껴쓰기 하는 분량을 아이들과 함께 정해서 시작하는 것도 좋고요. 집에서 엄마표용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초기 챕터스를 베껴쓰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고학년용 영어 노트로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 정도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시간은 한 15분 정도 소요가 될 거고요. 베껴쓰기 습관을 길러가는 게 초기 챕터스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이유는 아이들을 라이팅을 하는 아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인데요. 이거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베껴쓰기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처음에 아이들이 베껴쓰기를 하다 보면 한 단어 보고 한 단어 쓰고 한 단어 보고 한 단어 쓰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어머님들이 좀 코렉션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게 한눈에 한두 단어 보고 쓸 수 있어야 되고요. 한두 단어가 되었으면 두세 단어, 이거를 이제 문장 단위까지 아이들이 확장시켜 줄 수 있게 계속 조금씩 넘어가면 되고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초기 챕터스 베껴쓰기를 우리 아이와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시작해서 두 번째 노트가 완성될 때까지는 두 단어 정도 보고 쓰게 만들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어 노트를 시작할 때는 세 단어씩 보고 쓰게 할 거야. 이렇게 해서 노트 단위로 아이스판 시켜서 메모라이즈해서 쓰는 이런 연습을 꾸준하게 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베껴쓰기가 중요한 이유는 라이팅을 잘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를 정리해서 요약하는 것도 아이들한테 길러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필사라고 하죠. 필사의 중요성은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사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요. 필사를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눈에 보고 기억을 해서 쓸 수 있는 단어 수를 늘려가야 되고요. 이거를 본수 단위로 해서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베껴쓰기가 잘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노트 한 10권 정도 끝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라이팅의 기초 작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베껴쓰기는 우리 어머님들이 그토록 원하시는 라이팅의 초석을 다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아이들에게 문법적 기능을 가르치면서 라이팅을 만들어 갈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베껴쓰기 습관을 길러가고 한눈에 보고 기억을 해서 쓰는 단어 수만 늘려간다고 하면 아이는 영어 사고력이 길러져 있을 거고요. 영어를 기억하는 메모리가 커져 있을 거고요. 이거를 쓰는 우리 성근육과 팔근육, 그 다음에 머리에서 기억을 해서 문장 단위로 쓸 수 있는 초석이 길러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크립션을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베껴쓰기 할 때 가장 중요한 팁 하나를 드리면요. 아이가 베껴쓰기 한 페이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한 페이지에서 정말 중요한 문장 하나를, 또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문장을 하나 골라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반복 쓰기를 한 5회에서 10회 정도를 시켜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내가 좋아하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 문장을 기억할 확률은 높아지고요. 그 문장을 기억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되죠? 내가 발화될 가능성도 높고 그게 나의 문장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베껴쓰기 한 장이 끝나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문장, 내가 좋았던 문장, 이런 거를 뽑아서 쓴다고 하면 아이들도 재밌게 할 수 있을 거고요. 이런 거 있죠.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라이팅이 완성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어머님들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초기 챕터스 할 때 중요한 점에 대해서 지금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초기 챕터스를 할 때 스토리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고, 발음의 정확성을 길러줘야 되고, 베껴쓰기를 해줘야 되고, 이제 베껴쓰기까지 되었으면 네 번째로 아이들에게 라이팅을 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라이팅을 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베껴쓰기 연습을 하는데, 그 베껴쓰기 연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이가 생각했을 때, 또는 우리 어머님이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재밌었던, 또는 가장 중요했던, 또는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챕터 하나를 통째로 뽑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챕터 하나를 뽑아 가지고요, 그 챕터 내용 중에서 또 중요한 부분에 필사를 시키는 겁니다. 아이가 재밌었던 챕터를 뽑았고, 그 뽑은 챕터에서 중요한 내용 또는 중요한 페이지를 다시 한번 뽑아서 아이들이 쓰는 연습을 하게 되면 그 아이가 이 책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아했던 부분, 재밌었던 부분 다시 한번 뽑아쓰기 함으로써 아이는 서머라이즈 하는 기초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좋아하는 챕터를 뽑고 그 챕터 안에서 내가 좋아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뽑아서 필사를 하면 기본적인 내용 정리 습관이 길러질 거고요. 이게 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베껴쓰기가 충분히 됐다, 이 과정까지 아이가 길러져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 요약쓰기, 서머라이즈를 시켜보는 겁니다. 느낌을 써라, 생각한 부분을 써라, 어떻게 생각하니, 뭐 요런 거를 쓰기 전에 썸머리부터 되어 있어야지 아이들이 나의 감정을 이입해서 글쓰기가 가능하거든요.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한테 느낌 써봐, 생각했던 점 써봐 라고 하면 되게 한 두세 줄에서 끝나지 않나요? 왜냐면 그게 아직 나의 생각을 쓸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표현할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썸머리가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그런 거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썸머리가 어느 정도
정도 된 상태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그래도 재미있게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약하는 걸 하는데 좋아했던 부분, 재밌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뽑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 좋아했던 챕터를, 재밌었던 챕터를 요약 정리하는 거를 같이 해보는 겁니다. 이 요약 정리하는 게 어느 정도 또 되면은 한 권의 책을 정리하는, 요약하는 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걸 했죠? 좋아했던 부분, 중요했던 부분, 기억에 남는 부분을 뽑는 거를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 뽑은 챕터에는 분명히 중요한 사건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건의 원인이 무엇이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이거를 아이들과 함께 책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책을 넘겨가면서 쓰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쓴 거를 아이들이 나중에는 보지 않고 내가 기억을 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머라이즈 하는 거를 연습을 시키고 나서 나의 생각 쓰기, 비판적 사고를 하는 거를 좀 길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팁, 라이팅 할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거는 무엇일까요? 말씀드리자면 아이들이 잘못 쓴 부분을, 문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해준다고 하면 10% 정도의 수정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라이팅 해볼래? 라고 해서 라이팅을 합니다. 아이들과 라이팅을 하면 라이팅이 어느 정도 된 아이들도, 쓸 수 있는 아이들도 검사하자라고 하면 좀 이게 꺼려하는 게 보여져요. 왜 꺼려할까요? 당연히 잘못된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왠지 나도 모르게 자신감이 좀 떨어지고 뭔가 좀 부끄럽기 때문에 이게 좀 꺼려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코렉션을 할 때 전반적으로 잘 썼다라는 칭찬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상태에서 한 10개를 잘못했다라고 하면은 1개 정도의 수정을 해주면 아이는 부담 없이 계속 라이팅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라이팅이 어떻게 되냐면 3줄 쓰던 아이가 5줄이 되고, 5줄 쓰던 아이가 1페이지가 되고, 1페이지가 2페이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머님들과 선생님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거, 아이가 흔하게 하는 실수들 있죠. 그거는 꼭 따로 메모를 해 두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실수는 반드시 있어요. 그럼 그 자주 하는 실수를 고치기 위해서는 메모를 해 두셨다가 아이한테 따로 시간을 마련하거나, 또는 아이들이 쓰는 순간에 가장 많이 하는 실수부터 고쳐줘야겠다라고 해서 그 실수 위주로 코렉션을 잡아나가기 시작을 하면 아이들이 어느샌가 완벽한 글을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과 리딩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최대한 창피하지 않게, 꺼려하지 않게, 쑥스럽지 않게 그냥 선생님과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잘하는 거, 못한 거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거든요. 그래서 리딩을 즐기는 아이들로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초기 챕터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 5가지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발 초기 챕터스 할 때 레벨업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시켜줘야지, 이런 것들보다 최대한 초기 챕터스에서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즐기면서 읽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궁금하신 점은 인스타그램 DM이나 네이버 블로그 또는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영어 원서 리딩 교육 11년의 경험을 들려드립니다. 제임스 리딩 투게더. 오늘 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리딩 투게더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또 뵐게요.